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더 뉴 아반떼 페이스 리프트입니다. 이번 신형 아반떼는 3년 만에 부분 변경인데요. 달라진 얼굴부터 첫인상이 좋긴 합니다. 근데 2020 풀체에 2022 연식 변경, 그리고 2023 페이스 리프트까지 이제 아반떼의 가격이 2천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형 아반떼의 가성비와 달라진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반떼 디자인은 신형 소나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아반떼는 기존에 치켜 올렸던 헤드램프를 분리시키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다듬어졌습니다. 특히 중앙 가니쉬가 심리슨 호라이즌 램프를 연상시키는데요. 아쉽게도 점등은 안 됩니다. 이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는 신형 소나타에 적용이 되면서 금나누기의 지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소나타 페이스 리프트의 경우에는 헤드램프를 범퍼 쪽으로 내리면서 기존과는 다른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방향지시 등은 아반떼, 소나타 모두 트림 간의 차이를 줬습니다. 하위 트림에선 범퍼, 상위 트림에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간주행 등 통합형입니다. 그리고 범퍼의 경우 기존 아반떼는 일체형 라디에이터 그릴이었지만 신형은 상하단을 나누고 좌우 인테이크를 키워서 엔라인틱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소나타는 기존 신시오스 범퍼 스타일의 디테일을 살린 것 같아요. 아무튼 LF, AD 시절의 단정함보다는 스포티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측면은 아반떼, 소나타 모두 페이스 리프트답게 변화폭은 작습니다. 우선 아반떼는 C필러 델타 커버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15, 16, 17인치로 구성된 휠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소나타의 경우 사이드미러에 적용되었던 측면 방향지시 등이 휀다의 가니쉬로 이동이 됐는데요. 이 휀더 방향지시 등은 주로 제네시스에서 사용이 됐던 방식입니다. 이런 걸 인식한다는 건 소나타의 급을 올리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후면부의 경우에도 모두 다듬기에 주력을 했습니다. 먼저 아반떼는 테일램프는 동일하고요. 범퍼 디자인만 변경해서 신차 느낌을 냈습니다. 기존에는 바디 컬러로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신형에서는 범퍼 면적의 대부분을 무광 블랙으로 처리를 했고 실버 윙 가니쉬와 디퓨저가 추가가 됐습니다. 조금 더 젊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나타의 경우 트렁크 상단에 블랙 포인트와 H형 그래픽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었고요. 범퍼는 아반떼와 동일하게 실버 가니쉬와 디퓨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기존에 옷걸이 같다고 해서 말이 좀 많았었죠. 아무튼 전반적으로 두 차량 모두 젊은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짠!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먼저 아반떼는 실내에서 뭔가 굵직하게 달라졌다 하는 게 없는데요. 그나마 큰 거라면 실내 색상의 세이지 그린이 추가가 되면서 모던 그레이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블랙과 베이지, 세이지 그린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리고 USB 포트가 A에서 C 타입으로 변경이 됐고요. 2열에도 USB 충전 포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호불호가 많았던 계기판 왼쪽의 원형 장식과 조수석 반은 바뀌지가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 소나타의 경우에는 아반떼보다 비싼 만큼 변경폭에 있어서도 좀 더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형 소나타에서는 12.3인치 듀얼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이게 시각적인 변화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지문인식 시동 버튼과 칼럼식 기어, 터치식 공조 패널도 적용이 되면서 거의 풀 체인지급 변화가 있었는데요. 신형 소나타의 디자인 리뷰는 위쪽을 클릭해주세요. 자, 드디어 가격 분석입니다. 이번 아반떼 페이스 리프트의 상승폭은 평균 121만 원입니다. 가격이 오른 만큼 트림별로 달라진 점이 꽤 있는데요. 먼저 94만 원이 오른 시작 트림에서는 할로겐 헤드램프가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신 방향지시 등은 범퍼에 들어가는 형태이고요. 2열 사이드 에어백과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인조 가죽 시트와 전방 주차거리 경고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핸들 열선과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113만 원이 오른 중간 트림에서는 가변형 컵홀더와 앰비언트 무드램프, 그리고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변형 컵홀더와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는 스마트 센스에 있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에 묶여있는 옵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서는 LED 방향지시 등과 소프트 페인트 내장재, 디지털 키 2와 서라운드 뷰,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본화된 옵션들은 누적이 되는 거니까 모던까지는 조금 안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역시나 최고 트림에서는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반떼의 유일한 대항마 K3는 어떤가 궁금해지는데요. 현재 2023 K3는 신형 아반떼 대비 평균 205만 원이 저렴합니다. 물론 K3는 구형인 2세대 플랫폼이라는 점, 그리고 출시된 지 5년이 넘어가면서 디자인부터 시대 차이가 느껴지긴 합니다. 상세 옵션에서도 서라운드 뷰나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디지털 키와 빌트인 캠 같은 최신 옵션이 없습니다. 실제 판매량 면에서도 작년 기준으로 34,000대 차이가 나는데요. 아반떼 신형이 올해 나왔으니까 이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200만 원 차이에 상당히 많은 페널티가 생기기 때문에 극 가성비를 위해서라면 신차 K3보다는 중고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무조건 신차다 하시는 분들은 아반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형 아반떼 어떻게 사면 좋냐? 기존 아반떼의 인기 조합은 모던 트림의 현대 스마트 센스 1,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컴포트 1을 더해서 2,418만 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걸 2024 신형에 대입해보면 2,511만 원입니다. 2,511만 원이면 2022 인스퍼레이션 대비 4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즉 예전에는 최고 트림을 살 수 있었던 돈이 이제는 중간 트림에 옵션 조금 더 넣으면 끝나는 돈이 되었습니다. 2024 인스퍼레이션은 여기서 160만 원이나 더 들어요. 그럼 기존에도 인기 트림이었던 모던 기준으로 시작하는 게 아직도 좋을까요? 2024 아반떼 모던은 일단 LED 헤드램프 덕분에 깡통 느낌이 덜 나고요. 인조가죽 시트나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도 기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기 트림은 모던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던 트림을 기준으로 선택 옵션은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현대 스마트 센스 1 정도만 넣어서 2,376만 원에 맞추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와 같은 최신 ADAS까지 모두 쓸 수 있기 때문에 소나타와의 그돈시도 안 되고 밸런스가 잘 잡히게 됩니다. 물론 아반떼를 풀옵션으로 가면 그돈시가 됩니다. 2024 아반떼 인스퍼레이션에서는 선택 옵션이 4가지가 있는데요. 인스퍼레이션 기본 가격은 2,671만 원, 옵션 4가지를 다 더하면 2,831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이면 소나타, K5, 투싼, 스포티지까지 넘나드는 가격대입니다. 2,831만 원을 기준으로 위급 차들을 조합해보면 트림은 역시나 기본 트림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옵션은 3개에서 5개 정도를 넣을 수 있는데요. 물론 풀옵션 차와 깡통 플러스 옵션 조합의 차이는 생기긴 하지만 급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옵션 대 차급 차이의 그돈시는 영원한 난제이기 때문에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혼자 타시려면 아래급 풀옵션, 여럿이서 타시려면 위급 깡통 조합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오늘 타볼 더 뉴 아반떼 페이스리프트는 1.6 자연흡기 엔진에 123마력, 15.7토크 모델입니다. 마력과 토크는 높지는 않지만 연비가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아반떼의 공인 연비는 15인치 기준 15.3km입니다. 1년 2만 km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간 유류비는 20만 6천 원, 연간으로는 208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금, 보험 모두 합치면 1년 유지비는 약 360만 원이 되는데요.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약 316만 원으로 1.6 자연흡기 대비 44만 원이 절약이 됩니다. 대신 하이브리드는 차값이 트림별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이걸 상쇄시키려면 6년에서 7년 정도는 꾸준히 타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보겠습니다. 고! 짠! 더 뉴 아반떼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이번 아반떼 페이스 리프트에서는 흡음재 추가, 하부 변화, 그리고 연비 감소가 있는데요. 오늘은 달라진 점만 체크하기 위해서 정숙도, 가속감, 승차감 이렇게 3가지만 비교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숙도부터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침 제가 제일 최근에 트랙스를 비교하기 위해서 아반떼 9형을 탔었는데요. 그때는 2020, 그러니까 아반떼 CN7 초기형을 탔었습니다. 사실 CN7 자체가 완성도가 좋기는 했지만 이 정숙도를 비교했을 때에는 신형이 조금 더 조용하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요. 물론 새 차가 조용하고 편안하긴 합니다. 근데 이 기준점을 잘 살펴보자면은 2022부터 이 도어 쪽에 흡음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신형까지도 흡음재가 그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이 현대자동차 카탈로그에는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에는 CN7 초기형보다는 확실히 조용하고요. 특히나 엔진에서 오는 진동이나 소음 같은 것들이 정말 조용합니다. 지금 이게 마이크에 여러분들께 잘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엔진 소리 거의 안 나죠? 대신 이게 급이 급인지라 엔트리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은 이런 외부 소음은 비교적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방금 또 크랙이 있는 노면을 지나갔는데요. 지금 현재 시승 중인 차량은 17인치 휠 사양입니다. 그래서 이거 봐요.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파이가 작다 보니까 노면 소음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타입이긴 합니다. 저는 또 얼마 전에 CN7 초기형을 타봤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느낄 수가 있었지만 일반 분들은 그냥 지금 신형 더 뉴 아반떼를 탔을 때 뭐야 생각보다 조용하진 않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구형 대비 조금 더 조용해졌다는 거지 아반떼 자체가 엄청 조용한 차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일상 영역 내에서는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다른 리뷰어분들이 신형이 조금 더 가속감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느껴보기 위해서 오늘 현재 170km 정도 주행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초기형에 비해서는 가속감이 좋아진 건 아니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떻게 부드러워졌냐? 일단 디테일하게 느껴보기 위해서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컴포트 모드이고요. 가속을 해볼게요. 밟고 4,500에서 지금 변속이 되었습니다. 다시 또 변속이 되었거든요. 제가 한 3초 정도 엑셀 페달을 밟으면서 변속이 2번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마이크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 사운드로 변속이 됐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지금 시속 70km에서 다시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엑셀 누르고요. RPM 5,000에서 변속됐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4,000에서 다시 변속된 거 이게 사운드로는 느껴지는데요 진동으로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운전자고 이 소리로 듣고 또 RPM 게이지를 보면서 변속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영상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얘가 변속이 됐나? 엑셀 누른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제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변속이 부드러워졌다인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약간 덜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위적으로 하자면은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지금 업시프트 되면 약간 이렇게 됐었거든요. 너무 이제 좀 오바를 해서 방금 보여드렸지만 뭔가 이 DCT 같은 느낌이 났었습니다. 실제로 DCT가 아니긴 하지만요. 제가 과거에 이 현대차 기술 직원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 무단 변속기에서 다단화를 느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단수가 변경되는 느낌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그 느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나 살펴봤더니 구형과 비교했을 때 신형은 0.1kg 정도의 연비 손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좀 더 안 좋아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공차 중량이 구형에 비해서 신형이 40kg 정도가 무거워졌습니다. 자동차가 10kg가 무거워질 때마다 연비는 0.2L의 손실이 보통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대로라면은 0.8kg가 손해가 돼야지 맞습니다. 근데 연비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0.1kg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변속 로직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유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속할 때의 이런 느낌도 부드러워지고 연비 손실도 최대한 막아내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신형 아반떼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응답성을 개선해서 흔들리는 구간에서의 충격을 완화해준다고 카탈로그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느껴본 바로는 그냥 정말 잘된 포장기를 달릴 때에는 기존하고 똑같아요. 근데 약간 이런 요철이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 이음새나 아니면은 포트홀 구간 아니면은 크랙이 있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기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잔여 진동이 많이 남아있는 타입이었습니다. 물론 1열은
거의 비슷해요, 승차감이. 근데 그게 2열에서 조금 더 나뉘더라고요. 1.6 같은 경우는 후륜에는 토션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토션빔 같은 경우는 좌우 엑셀이 묶여있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한 바 형태로. 그래가지고 좌측 바퀴가 뭘 밟으면은 우측까지 진동이 이렇게 전해지는 타입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뒷자리 승차감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신형 아반떼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랜저급은 아니죠. 윗급보다 좋진 않아요. 근데 구형과 비교했을 때 지금처럼 약간 또 이제 두둔두둔 요런 철길은 아니고요. 이런 다리 위를 지나갈 때 충격은 있지만 충격 감쇄를 구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해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는 서스펜션 응답성을 개선해서 흔들림을 최소화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흔들림을 최소화했다는 건 좌우가 묶인 토션빔일 때 가장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1열은 솔직히 말하면은 구형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2열, 그러니까 뒷자리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걸러주는 무언가가 좀 추가가 됐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냥 더 뉴 아반떼만 시승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아반떼를 타보시고 바로 더 뉴 아반떼를 타보신다면은 피부로 와닿게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1열보다는 2열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24 아반떼 페이스 리프트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이번 신형 아반떼의 에어백은 기존 6개에서 2열 사이드 에어백 2개가 추가돼서 총 8개입니다. 충돌 테스트는 미국 IIHS 기준 2022 탑 세이프티 픽, 한국 KNCAP 기준으로는 90.1점을 받아 1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으로는 후측방 레이더 설정 오류, 에어컨 물소리, 프론트 범퍼 몰딩 박리와 앞좌석 안전띠 조절 장치 부품 불량 등으로 무상 수리와 리콜이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홍씨의 선택 2024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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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구 살 거야! 아무리 비싸졌다 해도 이 돈에 2만 원 차 찾으려면 없긴 합니다. 그만큼 가격 대비 만족도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차인데요. 하지만 이제 첫 차는 아니야. 첫 차로 2천만 원짜리 신차를 산다는 것, 요즘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물론 신차를 첫 차로 보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과거 아반떼는 사회초년생, 첫 차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야금야금 가격이 오르다 보니 이제는 현실 드림카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반떼의 고급화가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래서 K3는 단종이냐? 아닙니다. 현재 K3의 풀체인지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코드네임은 CL3로 CN7 아반떼와 동일한 3세대 플랫폼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체 크기는 이전에 기아에서 판매된 중형차인 옵티마, 로체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고요. 파워트레인도 하이브리드와 LPI를 추가해서 아반떼에 대응한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출시는 2024년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동화 추세에 맞춰서 EV4로 이름을 바꿔서 전기차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K3 풀체인지 소식은 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